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김유열 사장님, 저희가 그 예. EBS 이사회 속기록을 좀 봤는데요. 그 2024년 6월 20일 날요. 이때 보면 사업센터장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광고가 지금 전년에 비해 가지고 한 14%씩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이 원래 EBS는 코바코가 광고 대행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한때 400억까지 하다 지금 한 2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이사회 회의록을 뒤에 다음 장 보면요. 가다 보면은 코바코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직판할 수도 있죠라고 이사분 한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사업센터장이 코바코 통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직접 이걸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수수료 15%안 나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실 뭐 그래서 협찬으로 돌린다던가 온라인 광고로 돌리면은 25%안 떼고 EBS가 다 여기 표현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코바코가 지금 적극적으로 EBS를 위한 영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바코도 그 광고 EBS 팀하고 해서 뭐 저도 직접 코바코 그 뭐 사장님 그다음에 거기 간부들 직원들하고 그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EBS 프로그램 자체가 그 상업 광고를 유치하기에 그 한계도 있고 시청률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이사가 질문한 걸 보면은 결국에는 직접 영업해 수주한 광고들이 있긴 있는 거죠. 직접 수주하더라도 네. 그것을 코바콜 경유해서 그렇죠. 예, 15% 떼야 되는 실제 거죠. 직접 그 영업을 그 기업에 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럼 실제로 예, 아까 그런 어떤 어린이용 콘텐츠나 이런 거에도 협찬이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 광고 형태로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죠. 광고를 협찬은 협찬으로 들어오고 예, 예. 광고가 협찬으로 전환돼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뭐 코바코 사장하고도 상의를 하셨다는데 신임 사장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임 사장은 이 부분에 어떤 생각 갖고 있던 거예요? 일단 교육 프로그램 관심 많을 갖고 계시고 교육 프로그램에 코바코 사장님 관심 많으세요? 예, 갖고 계시고 예. 해서 열심히 그 직원들을 독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제 그 효과가 예. 그 어떨지는 예. 그 왜냐하면 코바코에서 하는 게 한계가 또 역시 예.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EBS에서 퍼블리싱한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좀 어린이용 프로그램인데 사실 저는 모던한 형태의 캐릭터들 많이 퍼블리싱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름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저렇게 외국어 또는 외래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타이틀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방심위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EBS가 과도하게 외국어 외래어 제목과 등장인물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거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도 그 간부들하고 요 관련해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편성에는 아예 뭐 제가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 외래어 외국어 사용 그 퍼센테지를 아예 편성 개편 문서에 아예 상시적으로 디폴트로 좀 넣어서 예. 모니터링을 해갖고 좀 축소하자.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컨텐츠 자체를 뭐 옛날처럼 돌려가지고 뭐 또리장군 은비값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지금 과도한 외국어나 외래어가 남용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저 의원님 의견에 저도 지금 두 공감하고 분의 있습니다. 박민 사장님하고 김윤 사장님 나와 계신 이유가 애초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 공영성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건데 예전에 뭐 박민 사장님한테도 제가 그때 결산 때도 질문드렸지만은 뭐 보면은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되는 컨텐츠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사극이라든지 국제뉴스 저희 그때 얘기했잖아요. 두 분 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민 사장님 최근에 사장 지원서 쓰신 분 보면은 거기도 또 대하 드라마 얘기 나온 대하 드라마를 정례적으로 제작하고 블록버스터급 미니 시리즈 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최근에 흥행작으로 대하 드라마 기억나는 게 고려 거란 전쟁일 텐데 예. 이거 제작하신 PD님이 제가 김한솔 PD님을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예. 특별 명예퇴직하면서 저희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회사를 예. 떠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해야 될 일은 계속 늘어나고 박민 사장님도 공약하시는 일들이 늘어나는데 예. 사람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회사 사정이나 또 KBS 미래나 제작 환경에 대해서 개인적인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본인의 뭐 인생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에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극이나 이런 건 사실 지금 다른 방송국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뭐 지상파 다른 것도 그렇고 결국 KBS밖에 제작 여건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넷플릭스 같은 것은 좀 퓨전 사극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정통 사극을 만들던 사람이 정통 사극 만들겠다고 하는 박민 사장님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시점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직한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우려가 있고 오늘 사실 저희가 MBC 가서도 비슷한 질문했는데요. 그 지금 KBS 사장님으로 보시기에 KBS가 내세울 만한 컨텐츠 한 3개 정도 지금 결산하는 취지에서 한번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 이축 프로그램 추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KBS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드라마에서는 저희가 주말과 일일 드라마가 여전히 타사협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시작한 프로그램은 저출산에 맞춰서 가족의 의미와 출산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청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게 뭐 비공개에서 나온 거니까 아침과 분위기가 좀 다르다면은 아침에 MBC 안영준 사장은 가장 으뜸 프로그램 꼽아달라 그랬더니만은 뉴스데스크 뽑았거든요. 뉴스데스크하고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지금 뭐 MBC 뉴스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결국 뉴스에 대한 신뢰도라는 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만큼 보느냐인데 9월달 기준으로 봐도 KBS 뉴스 9시 뉴스 시청률이 8.4%로 평균 8.4%입니다. MBC에 비해서 약 2.7% 정도 높은 시청률이고 시청자 수가 요새는 더 중요합니다. KBS 그러면 기블 특별 안 보기 때문에 177만 명대에 비해서 MBC는 123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에 있어서 뭐 다양한 여론조사도 있지만 KBS 뉴스는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또 신뢰를 받는 부분도 있다. 그런 공정성 면에서는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장으로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저희가 제작과 편성 뉴스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7대 가이드라인도 지금 만들어서 보다 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